10년 동안 늙지 않는 보톡스. 최근에 쌍둥이 자매 사진이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한 명은 20년 동안 보톡스를 꾸준하게 맞아왔고요. 한 명은 보톡스를 시술을 받지 않았던 그 자매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보톡스 회사의 광고 영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보톡스를 꾸준하게 맞은 여성이 맞지 않은 여성보다 주름이 현저하게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늙지 않는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톡스는 되게 심플합니다. 보톡스는 우리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근육에 자극을 주고 이 신호로 인해서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이 과정을 차단하는 말 그대로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독소를 굉장히 몸에 안 좋고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량의 용량만 사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이 우리가 미용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치료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 줌으로써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 줌으로써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치료 목적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보톡스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톡스 맞고 잘못될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를 맞고 눈이 무겁고 안 떠진다던가 눈이 내려온다던가 이런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입술이 삐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사각턱이 울룩불룩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들은 보톡스를 추가적인 시술을 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고요. 혹은 그렇게 직접적인 교정이 안 되더라도 약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 없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효과는 가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즉 가성비 좋은 시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이 불문하고 가장 쉽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사각턱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세터 근육이라고 하는 이 사각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작근에 속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씹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요. 보통 이쪽 사각턱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도 근육이 큰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이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밤에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밤에 너무 꽉 물어서 치아 통증도 유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두통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와 더불어서 통증 감소 그리고 일생활의 편안함까지도 얻을 수 있는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이마나 미간에 깊은 주름을 예방하는데 흔히 쓰이고요. 또 턱 끝에 자갈턱도 예방하는 데 쓰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을 마비시키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티즈마 근육이라고 하는 이 목 근육의 전반적인 텐션을 떨어뜨려 주면 리프팅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옛날에 보톡스랑 필러 맞으면 눈가 주위에 맞으면 실명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실명되는 건 아니고 실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필러 이야기고요. 보톡스와는 전혀 단 0.001%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로 실명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필러도 실명이 되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 유지기간 보통 6개월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2-3개월 정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뒤부터 한 3개월 정도는 서서히 풀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 근육이 안 움직이게 한다라는 목적보다는 근육의 어떤 텐션, 힘의 텐션을 조금 낮춰준다라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보톡스의 내성도 줄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2-3번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작용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톡스 부작용을 예방하는 거는 사실상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환자와 의사와의 궁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피부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톡스를 맞아서 조금 더 숙달된 그런 전문의의 시술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근육의 형태 그리고 내 근육의 쓰임 그리고 내 얼굴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봐주는 의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를테면은 이마가 굉장히 좁으신 분이고
눈을 뜨는 근육, 눈꺼풀 근육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분은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마 보톡스 시술을 그냥 단번에 권한다면은 바로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입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근처에 근육에 보톡스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입꼬리나 입술에 비대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톡스 치료 맞으러 가면은 국산은 되게 저렴하고 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톡스 추출 기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보톡스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산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수입산이 아무래도 좀 더 퓨어한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맞을 때 그 보툴리눔 톡신 독소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각종 단백질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보톡스를 계속 맞게 되다 보면은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보톡스가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톡스 내성이 엄청나게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큰일 아닙니다. 그냥 보톡스 안 맞으면 되는 겁니다. 내성이 생기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성이 안 생기게 조금 더 장기간 맞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워낙 건강해서 이 보톡스와 보톡스 주변의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활발하게 생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톡스 내성으로 좀 이제 보톡스에 더 이상 효과를 못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처음부터 과량보다는 소량의 보톡스를 필요한 곳에만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단백질이 좀 더 적게 들어있는 조금 더 고가의 보톡스를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환자의 그 윤곽을 잘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근육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고 그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소량의 보톡스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미간의 근육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작과 끝점을 잘 이용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 턱 라인의 어떤 움직임과 그리고 입술 주변의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근육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작점과 끝점에 정확하게 아주 안전한 용량만큼 나와주는 게 저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톡스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20년 동안 늙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비법 보톡스 노하우였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